안녕하세요. 건강한 음식과 삶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철 음식, 바로 냉이죠. 향긋한 냉이는 된장국, 무침, 전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 먹는데요. 하지만 냉이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음식들은 냉이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과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냉이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시는 방법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섹션 1. 냉이의 다채로운 매력, 봄철 밥상의 주인공. 본격적으로 냉이가 왜 봄의 전령사, 밥상의 주인공으로 사랑받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냉이는 단순히 봄에 나는 나물, 그 이상입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돋아나는 생명력은 그 자체로 봄의 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싱그러운 초록색 잎을 흙먼지 속에서 발견했을 때의 반가움은 봄을 기다려온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과 같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냉이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이며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로 해소에 탁월합니다. 특히 봄철 환절기 감기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냉이 속 풍부한 비타민 C는 우리의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분과 칼슘은 뼈 건강과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었던 우리 몸은 봄이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냉이 속 풍부한 철분이 공급해줍니다. 칼슘 역시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하여 봄철 야외 활동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피상적인 표현을 넘어 냉이 속 영양 성분 하나하나가 봄철에 우리 몸에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봄철 보약이라는 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냉이는 해독작용을 통해 겨우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냉이는 천연 디톡스 및 토닉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셈입니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냉이 특유의 풍미는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고 봄철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미각을 자극하여 충곤증으로 잃었던 활력까지 되찾아주는 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냉이라도 섭취 방법에 주의해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짝꿍이 있듯이 냉이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함께 먹으면 오히려 냉이의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특정 경우에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섹션 2. 냉이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이제 냉이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4가지 조합을 준비했으며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조합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냉이와 무거운 만남, 속 불편함의 시작. 자, 첫 번째로 냉이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은 바로 육류,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봄철 밥상에 빠지지 않는 냉이와 언제나 사랑받는 육류의 조합이라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은 소화 과정에서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짝꿍입니다. 냉이는 자연의 선물처럼 싱그럽고 가볍지만 성질은 차갑습니다. 이는 단순히 온도가 낮다는 의미를 넘어 한의학적으로 볼 때 몸을 서늘하게 하는 성질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냉이의 풍부한 섬유질 또한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섬유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솜이 물을 머금듯
섬유질은 위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는데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섬유질 덩어리가 더부룩함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소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섭취하면 위에서는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고 다양한 소화 효소들이 복잡한 단백질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며 위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맷돌로 굳은 콩을 갈아내는 것처럼 위장은 묵직한 육류를 소화시키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 차가운 냉이와 무거운 육류가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이 이 둘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소화 불량, 속 더부룩함, 심하면 복통이나 설사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소화기관이 과부하 상태에 걸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냉이의 섬유질은 육류의 소화를 더욱 느리게 만들고 차가운 성질은 위장의 운동성을 저하시켜 소화 과정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양의 냉이와 육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조합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둔화되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위장에 오래 머물러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이를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냉이는 봄철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육류 대신 냉이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이 된장국은 따뜻하게 속을 풀어주면서 냉이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된장찌개에 냉이를 살짝 넣어 끓이면 구수한 된장과 향긋한 냉이가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고 소화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이 무침이나 냉이 샐러드처럼 가볍게 데쳐서 양념하거나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이전 역시 기름을 적게 사용하여 바삭하게 구워낸다면 육류 없이도 냉이의 풍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냉이는 건강에 좋은 봄철 보약이지만 모든 음식과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냉이를 육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냉이 본연의 매력을 살린 가볍고 건강한 조리법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냉이와 함께 먹으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2. 갑각류 새우, 깨, 칼슘과의 불편한 동거, 옥살산의 경고. 두 번째로 냉이와 함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바다의 맛을 품은 갑각류, 대표적으로 새우와 게입니다. 싱싱한 새우와 게는 그 자체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냉이와 만났을 때는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냉이 속에 숨겨진 성분, 옥살산이 있습니다. 옥살산, 이름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시금치, 콩, 초콜릿 등 다양한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식물은 옥살산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어물질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은 칼슘과 만났을 때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드러납니다. 갑각류, 즉 새우와 게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신경기능, 혈액 응고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냉이 속 옥살산이 갑각류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옥살산 칼슘이라는 불용성 결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옥살산과 칼슘은 서로 엉겨붙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는 것이죠.
옥살산 칼슘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돌처럼 굳어지는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소화 과정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체내에 쌓여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옥살산 칼슘이 과도하게 쌓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할 경우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냉이를 새우젓과 함께 무쳐 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새우젓은 발효 과정에서 감칠맛을 내는 훌륭한 조미료이지만 동시에 염분과 함께 칼슘 함량 또한 높습니다. 무심코 냉이 무침에 새우젓을 듬뿍 넣어 먹는 습관은 옥살산과 칼슘의 만남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냉이와 새우젓의 조합은 옥살산 칼슘 생성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각류를 아예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며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조합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이를 섭취할 때는 옥살산 함량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냉이를 데치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옥살산 성분이 물에 녹아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마치 뜨거운 물로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데치는 과정을 통해 옥살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친 냉이를 활용하여 무침, 국,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를 즐기되 갑각류와의 조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냉이와 갑각류는 각각 훌륭한 식재료이지만 함께 섭취할 때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며 냉이를 데쳐서 옥살산 함량을 줄이고 갑각류와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냉이와 함께 먹으면 또 다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 커피와 홍차. 향긋한 휴식 뒤에 숨겨진 철분 흡수 방해. 세 번째로 냉이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음료는 바로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마시는 커피와 홍차입니다. 아침 식사 후 향긋한 커피 한 잔, 오후의 나른함을 달래주는 따뜻한 홍차 한 잔은 일상 속 작은 행복이죠. 하지만 냉이와 함께라면 이 행복이 냉이의 중요한 효능 하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냉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봄나물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로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얻은 산소를 우리 몸 곳곳으로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운반하는 생명의 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으며 빈혈은 만성 피로, 어지럼증, 두통, 창백한 피부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가임기 여성, 노인 등은 철분 부족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철분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냉이는 바로 이러한 철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봄철 냉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하고 활기찬 봄날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와 홍차가 냉이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커피와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식물에 널리 분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일종으로 특유의 쌉쌀하고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탄닌은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 등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탄닌은 우리 몸속에서 철분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처럼 탄닌이 철분을 꽉 붙잡아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애써 냉이를 통해 섭취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물을 길어왔는데 물이 모두 새어버리는 낡은 물통과 같은 상황인 셈입니다. 특히 빈혈 증상이 있거나 철분 섭취가 중요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빈혈 개선을 위해 냉이를 열심히 챙겨 먹더라도 식사 직후 습관적으로 커피나 홍차를 마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냉이 된장국을 맛있게 먹고 습관처럼 커피를 바로 마시는 흔한 아침 풍경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최악의 조합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와 홍차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냉이를 섭취한 후 최소 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냉이 속 철분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마치 철분이 우리 몸에 안전하게 저장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여유를 두고 2~3시간 간격을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점심 식사에 냉이를 섭취했다면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나 홍차를 즐기는 방식으로 식사 시간과 음료 섭취 시간을 분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홍차 외에도 탄닌이 함유된 음료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녹차, 보이차, 감립차, 심지어 와인 등도 탄닌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철분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음료 섭취 시점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며 특정 음료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냉이처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탄닌 함유, 음료와의 시간 간격을 두는 작은 지혜를 발휘한다면 냉이의 건강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냉이는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 공급원이지만 커피와 홍차 속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섭취가 중요한 분들은 냉이 섭취 후 1~2시간 간격을 두고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냉이와 함께 먹으면 또 다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음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4. 고지방 음식 튀김, 기름진 음식. 가벼운 냉이에 무거운 짐, 소화 불균형의 덫. 마지막으로 냉이와 최대한 멀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고지방 음식, 즉 바삭한 튀김부터 기름진 육류, 크리미한 소스가 듬뿍 뿌려진 요리까지 우리가 흔히 기름지다, 느끼하다라고 표현하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17시부터 22시 사이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이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지방 음식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소화 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냉이를 건강하게 즐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냉이가 가진 싱그러움, 가벼움,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해독 효능 때문일 것입니다. 냉이 자체는 칼로리도 낮고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상적인 식재료입니다. 마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냉이는 우리 몸을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고지방 음식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김, 기름진 고기, 버터, 마요네즈, 크림 등 고지방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소화 효소를 분비해야 하고 위장과 장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소화기관은 고지방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저녁 시간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둔화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활발하게 움직였던 소화기관도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소화기관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가벼운 냉이와 무거운 고지방 음식이 함께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냉이의 섬유질은 소화를 돕는다고는 하지만 과도한 지방 섭취 앞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오히려 섬유질은 지방과 함께 뭉쳐 소화 속도를 더욱 느리게 만들고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여 더부룩함,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튜브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져버리는 것처럼 소화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냉이의 해독 효과가 고지방 음식으로 인해 반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냉이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지방 음식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며 몸속에 노폐물을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흙탕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고지방 음식은 냉이가 애써 만들어 놓은 깨끗한 환경을 다시 오염시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냉이의 해독 효과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우리는 고지방 음식의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흔히 냉이전은 맛있지만 기름에 튀기듯이 부치거나 기름진 치킨과 함께 냉이 무침을 곁들여 먹는 것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입니다. 냉이전 자체도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하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에 속하며 여기에 튀김이나 치킨까지 더해지면 지방 폭탄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냉이의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섭취 방식입니다. 냉이를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가볍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신선함을 만끽하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먹는 것이 냉이 본연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여 먹을 때도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담백한 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튀김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찜, 구이, 삶기 등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기억하세요. 냉이는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건강한 봄나물이지만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가중시키고 해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고지방 음식 섭취를 더욱 줄이고 냉이는 최대한 가볍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냉이의 가벼움을 최대한 살려 몸과 마음 모두 산뜻한 봄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냉이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섹션 3. 냉이를 더 건강하게 먹는 팁. 이제 냉이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냉이는 데쳐서 먹으면 옥살산 함량이 줄어들어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데친 후 찬물에 헹구면 쌉싸름한 맛도 줄어들어 먹기 편리합니다. 두 번째, 냉이는 성질이 차가운 나물이므로 따뜻한 성질의 재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이나 마늘과 조합하면 몸에 부담이 덜 갑니다. 세 번째, 냉이를 섭취하는 시간대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나 홍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봄철 제철 음식 냉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냉이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섭취하기보다는 어떤 음식과 피해야 하는지 알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루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음식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